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9월 마지막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경마가 한 주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한 주 휴장을 함에 있어서 조교 패턴도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3일간 주로를 폐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완벽하게 쉬었던 마방도 있을 것이고 또 뒤에 작은 마장에서 운동을 좀 시킨 마방도 분명히 있고 트레이드밀에서 또 운동을 시켰던 마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안 보이게 또 칼을 가른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인기 마필인데 상태가 안 좋은 마필들도 간혹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좀 루즈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장이 끝난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주간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에 걸맞듯이 이번 주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에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11개 경주 중에서 6경주와 11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처 경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부산 해설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볼 수가 있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 1위를 지목이 될 수 있는 이 8번 원더풀라이어. 직전 경주 인기 1위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최저 배당은 지켜냈습니다. 그때 입상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1번 게이트였어요. 1번 게이트 좋은 출발 전개를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지금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없는 편성이에요. 안쪽에 빠른 마필이 4번 패션왕 한 마리 정도 있는데 4번 패션왕이 선행을 간다 해도 이 8번 원플라이언이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외곽 선입 전개를 충분히 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발걸음의 성장세에 있는 이 8번 원더풀라이언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경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렸듯이 4번 패션왕이 여기서 선행을 가게 되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송경현 기수가 선행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가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안쪽 다시 한번 선행 찬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 원더풀라이언의 4번 패션왕 좋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번 1경주의 최대 목병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데이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비교해서 부담 중량이 조금은 늘었습니다만은 이 기수 변경이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재 기수, 정영래 기수,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을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조건도 좋게 지금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8번, 6번, 9번 출발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쪽 원 게이트 출발입니다. 최적 전개 조건도 보장이 되어 있고 기수도 이제 좀 한 사이즈 위의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은 1번 데이스타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데이스타도 데이스타인데 2번 백리총과 5번 BK 썬더가 좀 상당히 냄새가 나는 마필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1300, 1200을 뛰었다가 다시 이제 1000m로 내려왔는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뚜렷하게 강충기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 수는 있습니다. 2번 백리총이라든지 5번 비커의 썬더의 기습도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필의 모든 전력을 살펴봤을 때는 이 8번 원더풀라이언 그리고 4번 패션왕, 1번 데이스타 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 마필이 먼저 보이죠. 안쪽에 있는 2번 티아라 위너 환장에서 인기 1위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데뷔 전에 1번 게이트의 전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 서울에서 원정을 내려온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은 외곽 11번 게이트 출발 이 1000m 11번 게이트 출발이면 상당히 좀 불리하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자, 그 불리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더 좋은 컨디션의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티아라 위너는 인기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 될 것 같고요. 8번 트루킹이 직전 경주 뭐 끝걸음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유지를 좀 했습니다. 착차가 좀 많이 났을 뿐이지 걸음의 발걸음은 유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편성이 어마어마했죠. 뭐 킹삭스라든지 마이티 위너, 영광의 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뛰었던 편성이기 때문에 이 8번 트루킹이 절대적으로 약한 마필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안쪽에 뭐 티아라 위로라든지 스마트 초이스 이 두 마리밖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간다 그러면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좀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울산 장군이 지금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1번 무적비트도 1번 울산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찬스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은 마필들이 좀 많아요. 이번 이 경주는 뭐 안쪽에 있는 1번 무적비트를 비롯해서 4번 아리아, 뭐 6번 감동맨, 그리고 10번 영광의 스타 이런 마필들이 지금 430kg대 작은 체구를 좀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작은 마필들은 요즘에 좀 경주 뛰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마리 1번 무적비트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2번 티아라 위너의 이 발걸음 인정을 하고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3번 트로피 컬렉터 그리고 9번 마루짱 이 두 마리가 직전 경주를 같이 뛰었는데 저는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뛰면은 이 9번 마루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직전 경주는 이 3번 트로피 콜렉터에게 9번 마루짱이 목차로 졌어요. 목차면은 뭐 한 20cm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런데 9번 마루짱이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 채찍을 오른쪽 채찍을 때리니까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은 우경원 기수가 뭐 승부가 급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 채찍으로 갈아잡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면서 이 목차로 좀 지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똑바로 뛰었다고 보면 목차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던 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 9번 마루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변수가 또 한 가지 작용을 합니다. 3번 트로피 컬렉터가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뭐 올라오는 탄력은 9번 마루짱이 좋았고 3번 트로피 컬렉터는 그대로 발걸음 그대로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이번에 마루짱도 기수가 변경이 되었고 3번 트로피 컬렉터도 기수가 변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두 부분을 엄격하게 자로 재봤을 때 이 두 마리 또 한 번 3번 9번의 이 입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당마필이 한 마리가 딱 보이는데 제가 직전 경주도 여러분들께 이 하이라이트 추천 경주에서 충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가 좀 완전 개망신을 좀 당했던 마필이 12번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조교 상태는 제가 7월부터 지켜봐왔던 마필이에요. 조교 상태는 정말 한구를 하겠구나 하고 정말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실전에서 안 되는 건지 안 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걸음이 안 나와요. 직전 경주는 1000m 벗어나서 1300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거니라고 싶었는데 역시 또 엄청나게 많은 착차로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한 걸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련이 남는 마필 12번 베리베리 땡큐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 3번 9번의 최저배당을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12번 베리베리 땡큐는 3복승식 정도에서 추천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이 3번 트로피 컬렉터와 9번 마루짱 이 3번 9번을 먼저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사일런트 파크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찬란한 미소 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경주가 좀 있어요.
전반부에 좀 적중이 나오면 1, 2, 3경주에 좀 적중이 한 2개 정도만 나오면 4경주는 저도 1번, 10번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 2, 3경주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이 1번, 10번의 최저배당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2배 중반 아니면 뭐 3배 초반 정도 되면 이걸 안 불러요. 알면서도. 불러서 맞춰봤자 도움될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경주가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3배라도 맞춰드렸는 게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괜히 고집을 부려서 이거를 알면서 틀렸을까 하는 이제 후회가 밀려드는데, 자, 이번 4경주가 딱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사일런트 파크는 직전에 좋은 탄력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게이트 또 한 번 안쪽, 그리고 10번 찬란한 미소, 직전에 인기 1위가 부러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유연명 기수 외곽 10번 게이트로 게이트까지 밀려났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1번 10번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4경주는 능력면에서는 1번 10번 흐름이 상당히 느린 편성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600m의 이 거리적인 특성상 지금 뭐 앞에 가는 마필들도 발걸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10번의 최저배당을 인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딱 한 마리 복병 마필 7번 산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들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김명신 기수가 잘 타는 기수라서 걸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김명신 기수가 산들을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김명신 기수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경주를 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우연치 않게 길이 열리면 열심히 타요. 항상 모든 경주를 열심히 타기 때문에 걸리기만 하면 때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 기수들이 부산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수 김명신 기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의 걸음이 거리 경험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봤을 때 그 마지막에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7번 산들 한 마리가 딱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필의 능력으로는 1번 사일런트 파크와 10번 찰나란 미소 이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신마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마경주가 이 1, 2경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5경주, 6경주쯤에 좀 이제 후반, 중반부 정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은 당연히 4번 아마존 여걸이 되겠죠. 이 주행검사 발걸음이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에 이 19조 마방 마필들이 주행검사가 원래 별로 좋지 않고 데뷔 전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었는데, 요즘에 이 주행검사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 조교 상태도 훌륭하고 데뷔 전에 죽쓰고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안에서는 뭐 이상한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그 소문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단지 소문일 뿐이겠고, 자, 이번 경주 4번 아마존 여걸 주행검사 발걸음이 좋아요.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이번 경주 데뷔 전에 오착도 못 들어오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4번 아마존 여걸을 출마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540km대의 앞말입니다. 앞말. 이 사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보통의 이 포유류 또 곤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초반에 특히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는 암컷이 상당히 좀 빠르죠. 진행이. 사람도 이 초등학생 한 뭐 5, 6학년도 되면 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자친구들을 보면은 엄청 달라요. 여자들이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이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살 초반 아니면 3살 초반까지는 이 암컷들이 순말들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 6등급 경주에서는 수말들보다 암말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좀 바깥으로 새긴 했습니다만은 이 540km에 육박하는 암말 체형이 540kg 정도 되면은 뛰는 모습이 좀 둔탁하게 보입니다.
이 체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둔탁하게 보이는데, 이 4번 아마존 여걸은 옆에서 지나갔을 때 보면 뭐 한 460kg, 한 100kg 정도가 안 보여요. 그만큼 좀 부드러운 모습, 그리고 이 목을 쓸 때 점지 운동이라고 하죠. 그 점지 운동 자체가 워낙 좀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조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540kg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부드러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체구 당당하죠. 조건 좋죠. 발걸음 좋죠. 뭐 거기다 움직임까지 좋죠. 모든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아마존 여걸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뭐 6번 광목 천왕이라든지 뭐 7번 영원 챔프,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파이널 윈디, 2번 전사의 질주, 외곽에 10번 토마메이스까지 많은 마필들이 4번을 중심으로 팔려줄 편성이지만 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5마리의 마필들이 조교 상태도 훌륭하고 주행감사 발걸음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딱 한 마리를 찍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마 경주기 때문에 오늘 봤던 발걸음이 내일 이어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조금 못 뛰었더라도 오늘 그만큼 좀 체력을 끌어올려 놓으면 내일 변하는 게 신마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번을 중심으로 5마리, 1번, 2번, 6번, 7번, 10번, 이 5마리의 마필들이 현재까지도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여기에서 한 방으로 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신마 경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 모두 인기 마필들이죠. 그 마필들 안에서 결론은 날 텐데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마필들의 발걸음을 체크하고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이 아마도 6번 이스트윈드가 될 것 같아요. 6번 이스트윈드를 필두로 뭐 3번 온데이, 5번 우승 티켓, 뭐 7번 BK운으로도 팔려줄 거고요. 외곽에 있는 뭐 12번 골든타임, 또 많게는 12번 타임 퀸, 그리고 11번 골든 나이트도 뭐 좀 팔려줄 수 있는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00m이기 때문에 많은 마필들이 관심을 받아요. 또 1000m를 노리거나 출전한 마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이 경주 전개 풀이에 있어서 자신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어요.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는 확실하게 제가 걷어내고 들어갈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정말 초반이 빠를 겁니다. 상당히 와일드하게 진행이 되는 경주예요.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와일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상대 마필들을 불리하게 하면서 자기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필두로 제가 보고 있는 보병 마필들이 이번에 좋은 컨디션으로 전개까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인기 마필들 뭐 2~3마리 정도 확실하게 걷어내고, 자, 그 중에 한 마리는 강력한 인기 마필입니다. 복승식 기준으로 대끼리 팔릴 마필 한 마리를 완벽하게 걷어내고, 자, 정리를 하고 이번 경주 뭐 중심에 세워놓을 마필을 놓고 복병 마필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준메인 승부처 3시 55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점배당이죠. 1번 빅풋과 7번 킥삭스. 7번 킥삭스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 마필 자체 발주 반응 속도가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발주 반응 속도는 그렇게 뭐 보통 대부분의 마필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중속력이라고 하죠. 대하시. 대하시는 좀 일본 말인데 중속력 자체가 워낙 이 좋은 마필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안쪽 게이트에 좀 밀렸습니다만은 중속력으로 선행을 가서 여유롭게 들어왔던 마필 7번 킹삭스가 더 좋은 발걸음으로 이번 경주 준비를 했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빅풋은 휴양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휴양 가기 전하고는 완벽하게 변한 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전을 신마신 대차로 압승을 거뒀어요. 물론 뭐 유현명 기수가
전개도 잘 풀어냈습니다. 전개도 잘 풀어냈지만 유현민 기수가 잘 탄 것보다 마필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번 빅풋 게이트도 안쪽이기 때문에 뭐 1번 빅풋이 선행을 가든 7번 킹삭스가 선행을 가든 이 두 마필이 늘어난 거리에서 뭐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덤벼들 일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빅풋과 7번 킥삭스 능력면에서 우위에 있다. 최저배당을 먼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필들이 좀 먼저 보여요. 안쪽에 있는 1번 기적의 적토마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마필 같은 경우에 휴양을 갔다 와서 복귀 전에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 집으로 들어왔죠. 유광희 기수가 기적의 적토마를 타고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아왔고 그 바로 뒤에 최시대 기수가 머니블랙 코리아라는 마필을 타고 그 바로 뒤에서 전개를 하고 있다가 둘의 따당으로 들어오면서 한 집말로 엄청나게 999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왔는데 자, 그 후로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지금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머필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몰에 민감한 모습을 아직도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딱 맞는 것 같아요. 5번 라이징 어게인이 단독 선행을 가줄 것이고 안쪽에 1번 기적의 적토마가 안쪽이 열려 있으면 안쪽으로 내측 선입 전개를 할 것이고 만약에 5번 라이징 어게인이 임성실 기수가 안쪽을 딱 붙여서 안쪽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외곽 선입으로 아마 1번 기적의 적토마가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기적의 적토마는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자, 12번 낭만전사가 드디어 기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김호수 기수가 약편성에 이 기적의 적토마를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 후로 김호수 기수가 두 번의 경주를 더 탔는데 6월 17일에 솔직히 이 낭만전사가 기적의 적토마를 이겼을 때는 이 말이 좀 미쳐서 뛰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기적의 적토마를 이겨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아무래도 뭐 들어오지는 못 입상의 전력보다는 이 낭만전사와 좀 잘 안 맞는 기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도와주고 있어요. 외곽 12번 게이트에 빠른 말들 보내놓고 1600m이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안쪽보다는 이 낭만전사 같은 마필이 외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12번을 좀 먼저 보겠고요. 자, 10번 미스터 스캣과 뭐 7번 원더풀 스토리, 5번 라이징 어게인 이 세 마리 마필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인데 저는 단독 선행 찬스를 가지고 있는 5번 라이징 어게인이 지금 김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번 미스터 스캣의 발걸음도 좋고 7번 원더풀 스토리의 발걸음도 좋지만 이 선행을 나가는 5번 라이징 어게인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이번 8경주는요 1번 기적의 적토마, 12번 낭만전사, 5번 라이징 어게인 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번 철비가 2주 만에 빨리 출전을 좀 했고요. 9번 퀸 오브 캡틴이라든지 4번 브라이어트 카운트, 3번 탱이바이트 이런 마필들이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철비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경주 이제 추석 전주 방송에서 뭐 인기 마필인데 그 전에 왜 제가 이 말 때문에 열이 받았고 최원경 기수가 왜 제가 역시 최원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뭐 배가원이 선전을 하면서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는데 자, 그런 마필을 왜 다시 1600m에 2주 만에 빨리 출전을 시켰을까? 이 부분도 조금은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좀 되는 부분이 되겠고 4번 브라이어트 어카운트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감량 조건이 상당히 좋죠. 지금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최은경 기수가 기승해서 걸음이 좀 남아서 못 들어왔던 마필을 3km 감량까지 받고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번 경주는 뭐 당연히 찬스죠. 외곽에 있는 9번 퀸 오브 캡틴도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단독 선행이에요. 1600m 거리 경험은 없고 1800m 오크스를 뛰고 왔습니다만은 이 단독 선행을 가는 9번 퀴너브 캡틴도 확실하게 걷어내기는 좀 껄끄러운 마필이죠. 뭐 모든 마필들이 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구경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3번 탱기바이트입니다. 3번 탱기바이트가 이렇게 뭐 무너지는 마필은 아니에요. 직전에 인기 2위였는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추천을 하면 안 됐었죠. 마필들의 발걸음이 좋은 마필들이 많이 있었고 갑자기 부담 중량이 4kg이나 올랐었습니다. 뭐 굳이 추천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자, 이번 경주 뭐 직전 경주와 같이 56.5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들어와야죠. 3번 탱기바이트가 여기 뛰고 있는 12마리 마필들 중에서는 능력이 한 수 위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3번 탱기바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 3마리죠. 1번 러닝삭스, 3번 월드선, 6번 마스터윈. 자, 6번 마스터윈 이 3마리가 8월 24일 10경주에 2000m를 뛰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가지고 가서 이 쌍승식으로 54배를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 월드선이 능림부 장관배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지만 아직은 어린 마필이다. 그때 당시는 10경주에 야간경마였습니다. 엄청 캄캄했었죠. 야간경마에서는 이 그림자 부분도 있고 또 어린 마필이고 조교 때 상태도 다른 마필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월드선을 굳이 인기 1위 마필을 인기 1위로 인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선행을 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2달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6번 마스터윈이 여기서 야간 경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무조건 한 바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깔끔하게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예상 전개 그대로 경주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3마리가 다시 한번 뛰고 있습니다. 재탕이 될 것이냐. 6번 마스터윈의 부담 중량이 3kg 올랐고요. 월드선 역시 직전 경주 떨어졌던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번 러닝삭스는 게이트 이전까지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이 3마리의 재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에요. 1번 러닝삭스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고 3번 월드선도 좋아졌고 6번 마스터윈이 선행을 가면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마필. 5번 뉴욕망치가 걸리기 때문이죠. 휴양을 갔다 와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또 기본적인 발걸음이 좋고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5번 뉴욕망치가 여기에서 선전을 한다 그러면 직전에 이 재탕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10경주는요 현장까지 마필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어차피 이 4마리 안에서 끝나겠지만 마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축마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축마를 중심에 놓고 이번 경주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9월 28일에 엄청나게 고배당이 나올 경주는 없을 것 같아요. 설사 그 엄청난 고배당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경주는 적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보는 마필들이 들어오는 예상 밖의 마필들이 배당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적중에 좀 실패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이 맞출 수 있는 경주는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가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확고하게 믿는 축마가 있어요. 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인기 마필들을 정리하면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지고 가야 될 인기 마필들 역시 정확한 설명으로 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추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11경주 메인 승부처,
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 제 좋지 않은 스타일에 조금 어긋나게 30배 이상의 고배당을 노리면서 메인 승부처를 붙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번 11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먹기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 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1경주 메인 승부처는 6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필의 접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중간중간 초반 오프닝 멘트에 말씀을 드렸듯이 9월 28일 경주는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경마를 접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9월 30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